그 당시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변호사에 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제도가 부당하다고 하는 거를 그 여론에 알리기 위해서 그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원에 그 입소하려고 하면 국적 요건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일본에 기하 안 하면 그거는 입소가 못 된다. 그런 반침을 그 일본의 재고재판소 쪽에서 듣게 되고. 내 개인이 사법연수생이 되느냐 마느냐는 일본 귀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 문제가 아니라 65만 제일동포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제일동포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가 되려 합니다. 나의 존재 의의를 없애는 일본 귀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やはり在日朝鮮人が日本の社会で受けているさまざまな偏見差別を一つ一つ解消していきたいと。できればやっぱり朝鮮民族と日本民族の真の友好のために尽く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が本当に僕の進化が試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今までは人の世話になりましたけども、いろいろ支援してくださいましたけども、そういう意味では僕は非常に責任を感じております。일본 병사로 그 군대에서 그 예를 들면 부상을 했다, 손이 없어졌다, 눈이 안 보여지게 됐다. 그런 제일교포 경우에는 그 뭐 일본 군인이라면 진짜 엄청나게 연금이나 그런 그 뭐 의료금, 보조금이나 그런 걸 받게 되는데 1952년 후에는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로 그거를 국적을 박탈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래서 어떤 보상도 못 받게 됐던 그런 사람을 대리를 해서 소송을 했다. 사실은 제일교포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그 1965년에 한일협정 안에서도 그 완전히 그게 명확하게 기재가 결정이 안 됐어요. 사실은 한국 쪽에서는 그거 일본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약간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일본은 그거는 뭐 한국 정부가 책임하고 한다.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제일교포 위안부의 선신도 할머니의 그 위안부 재판도 그 변호단에 들어가고 그 사건을 하셨고, 아니면 사하린에 살고 있었던 제일교포 한국 쪽에 기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동도. 한국식 이름을 계속 쓰게 하고 그것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같이 그 학교에서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부를 때는 너는 기미가요가 있어서 기립을 해도 안 줘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고. 하나는 그 집안 참정권 문제.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제일교포 이미 3세, 4세 세대가 되고 있어서 계속 일본에서 살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투표를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제일교포로서도 한국어 교육이나 그런 거를 공립학교나 공립가정에서 받는 기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확보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 아버지는 진짜 제일교포 1세 변호사로서 그 제일교포에 대한 국적 차별이나 제도적인 차별 진짜 많은 시대에 했을 때 제일교포 인권에 대해서 진짜 활동을 해왔죠. 근데 지금은 시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일본에서도 외국인 인구가 한 2,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제일교포 비율은 이제
몇만 명이니까 한 10%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 인권 문제라고 하면 제일 격보 문제는 아직도 그런 혐오병 그런 것도 남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뭐 이주 노동자의 인권도 그렇고 난민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분야 쪽에서도 열심히 힘을 써야 되게 되고 있고. 실제 저희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점점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